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정진석 의원이 주간 동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과 관련해서 이 한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이 전국 현황과 그리고 특히 총선 전망했는데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으로 인해서 내년 총선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실제로 보더라도 다르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범으로 인해서 미래 세력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386으로 대표되는 이 좌파, 이런 기존, 이 문제 세력들과의 전쟁이 됐다. 그래서 프레임이 바뀌었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원지검에서 보안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 되겠습니다. 요 보안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요,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 판결, 요것도 임박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늦어도 2월 인사 전까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이 판결에서 이 김성태 그리고 이제 이화영, 요 이제 결국 이화영이 이제 주범이잖아요. 이화영이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정치적인 치명상을 안길 수 있다. 이런 법조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빨리 이재명, 이 생명을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남국 코인 사태가 일파만파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자, 김만부이가 계속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엊그제는 이제 법원에서 강제 조정인데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이제 권익위에서 지금 코인 사태와 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은요, 국회의원이 보유 거래한 이 코인 거래 총 수준의 총 내역의 90% 정도, 정확하게 89%, 이게 전부 김남국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이 이거 투기꾼이지, 이게 이런 인간이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 없이 계속해서 이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비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남국의 이 뻔뻔스러움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정진석 중앙 동아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정진석 의원은 지금 현재 5선 국회 부의장을 한 바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비대위원장을 한 바 있고, 이제 공주 부여 청양 요 지역구 의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진석 의원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이제 총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인해서 한동훈은 결국은 브랜뉴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는 상징성은 미래, 희망, 변화, 브랜뉴. 그래서 선거를 맞이해서 유권자는 이제 이 변화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50세 젊은 지도자의 등장으로 조명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총선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범과 함께 운동권 이념 정치 세력, 즉 86 세력과 미래준비 세력과의 대결로 이제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준비 세력에 걸맞는 정책들이 국민에게 잘만 전달된다. 예를 들어서 미래 어젠다가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승패가 갈릴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한 10여 개의 질문에 대한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평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탄안박의 여론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는 주변의 평가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 비대위원장 출범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 쪽 사람들이 상당히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들렸다. 그래서 한동훈 등장이 갖는 상징성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와 변화라고 본다라고 얘기했고요. 비대위 인선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김혜지 의원을 제하면 모두 비정치인인데, 지금 이제 이 민경호 이런 분들 이 전향한 분이잖아요. 범민련 일하다가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운동권 이념 정치 청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해온 분이고, 김경률 대표도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때 모시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응하더라. 그러면서 연령도 연령이지만 한동훈 비대위 인선이 뜻하는 말은 객관적 시선으로 당을 바라보겠다 라는 그런 이 표현으로 읽혀지고, 그래서 2024년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되는데 건군 1척의 승부가 예상된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꼭 이룰 수 있으리라고 한 비대위원장이요, 확신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 총선에서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운동권 이념 정치 세력하고 미래 준비 세력의 대결이 됐는데, 자, 그래서 미래 준비 세력에게 걸맞는 정책을 우리 당이 내세우고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 이 이니셔티브를 우리 국민의힘이 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이민정책 이런 민생 부분에서 국민들이 고민하는 지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이 경쟁을 국민의힘이 선도하고 그 선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정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예. 왜냐하면 이제 중도층 표심이 최대 쟁점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주변에서 말이죠. 특히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아바타 이 프레임을 씌고 있는데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굉장히 캐릭터가 두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세계관과 사생관도 일치하지 않고 윤석열 이퀄 한동훈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석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검사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한 비대위원장은 상관에게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다. 결코 당정관계가 수직으로 일관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당정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원활한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경쟁하고 차별해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난센스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야 정견이 장래의 약속에 불과하지만은 국정 책임지는 여당으로서는 정견이 곧 실천이다. 따라서 여당은 항상 능률과 실질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능률과 실질, 이거는 이제 소통이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어느 부분에서 다르냐? 그래서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 같다, 아바타, 이거는 정치적 의도인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말하는 스타일, 외양, 사고방식, 같을 수가 없고, 세대 차이도 상당히 난다. 다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공적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하다는 것이다. 그리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주장. 이거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관심받을 수 있고 그것이 옳은 처방이다라는 주장. 이런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옳다면 왜 찬성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민주당의 특검법은 우연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다. 그리고 유사한 전례도 없고, 그리고 특검을 국회가 추진해야지 야당이 추진하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가 있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것이 없다. 그리고 문재인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봐줄 만한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도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검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다분하고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이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재정립, 요 문제에 관해서는요, 당 차원에서 이미 앞날이 잘 되기 바란다는 짧은 논평을 했는데, 어쨌든 정치는 입으로만 할 수 없고,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온기를 전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준석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결별하게 돼서 아쉬움이 많다. 다만, 이준석 역시 정치 인생의 최고봉을 만들어준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과정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2023년 비대위원장 마치면서 20년 정치 인생 중에 제일 어려운 시기였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본인도 비대위원장을 제안받았을 때 2번 거절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또 유가족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도대체 위로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태조 유가족을 야당보다 먼저 만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 비대위원장이 정치 신인인데 그야말로 정치력이 중요한 비대위원장 역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과 관련해서는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3개월이 본인 정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일 수 있고, 만일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한동훈 이퀄 미래라는 등식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게 깨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해주고 싶은 말, 요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차기 지도자 1위를 굳힐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본인 의지대로 뚜벅뚜벅 갔으면 하고 한 비대위원장 곁에는 많은 우군이 포진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긍정일변도에 지금 질문 긍정일변도에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저도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전반적인 이런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건 펜앤마이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대법원에서 드디어 결국은 이 법관 기피 신청 이화영 측에서 요거를 한 달 만에 지금 이제 기각 처리를 했어요. 자, 그동안의 1심, 2심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한 달 이상이나 끌었어요. 자, 거기에는요, 거기에는 이제 지금 좌파 둘, 우파 둘의 대법관들 이제 합의문으로 넘겨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좌파 둘이 반대를 하니까 의견 일치가 어렵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 법관 기피 신청 기각하는 거 이거 어린애가 보기에도 당연히 기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달씩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요거를 한 달씩이나 기각 결정을 하는데 걸렸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1심 판결을 갖다가 총선 전에는 내놓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시각입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재판장이 지난 10월 달 재판할 때 한 서너 번만 재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 당시 얘기를 보면 11월 중하순에 재판이 끝나면 틀림없이 한 1월 초, 그렇죠? 한 달 정도 남짓하면 판결문이 나올 텐데 요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즉 사퇴 압박이 커지는데 지난번에 김용 법정 구속 때문에 이재명이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만약에 1월 중하순 또는 2월 초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재명 사퇴 압박이 이제 거침없이 거절할 수 없이 이제 커지겠죠. 바로 이 사퇴 압박이 나오지 않도록 대법관들 둘이 말이죠. 이 오경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변 회장 출신의 민 대법관하고 둘이서 이거를 아마도 끝까지 의견을 반대한 것 같아요. 기각 결정에 반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합의문은요, 대법관들 합의부 4명은 4명이 의견이 일치해야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의견 일치하는데 한 달씩이나 나왔고, 그리고 시점으로 볼 때 그 당시에요, 검찰에서 2번씩이나 의견서를 내가지고 이거 빨리 결정해달라. 다른 사건과 비교해보더라도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불평과 불만을 담은 의견서를 2번씩이나 내고 여론이 비등하니까 마지못해서 바로 검찰이 의견서 내니까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기각 결정이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달씩이나 끌고 있었던 것은 늦어도 2월 중순경에 나올 수 있는 이 판결을 지연시켜가지고 이재명의 사퇴 압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 그래서 이 대법관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뒤에 이제 이재명 측과 그리고 이 대법관들 2명 이 좌파들 무슨 밀거래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철저한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조사가 사실상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과거에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이게 없다. 대법원에서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권순일과 김만배 밀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대법원에서의 이런 이 기각 결정에 늦은 거, 이 원인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 제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하고 싶어요. 반드시 김만배, 권순일과 같은 유무형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밀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1심에서도 한 일주일밖에 안 걸렸고 2심에서도 8, 9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4명이 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럼 4명이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를 분석해 보니까 서경환 주심인데 거기 딱 보니까요,
서경하고 노태하고는 이제 중도 우파고 나머지 2명은 좌파로 돼 있어요. 민변 회장까지 거기 들어가 있고 오경미도 대표적인 또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기각 결정에 반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굳어졌어요. 이제 기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심 판결에서 만약에 유죄를 받으면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지금 이완희가 맨 처음에는요. 7월달 조사에서는 대북 송금 내용을 이재명한테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요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재명 쪽에서 밀명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천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화영의 최측근 이우일 용인갑 지구당 위원장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부인이 재판정에 출석해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 가운데 변호인 선임 문제가 불거지니까 시간 걸리고 변호인 교체되니까 바로 제1조치로 나온 게 뭐냐? 바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어 달, 벌써 이제 7월, 8월, 그러니까 8월서부터 8, 9, 10, 11, 넉 달이나 12월까지 5달씩이나 재판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원래 재판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지루 재판부로 넘어갔는데, 요 당시에, 지금 이제 재판부가 본래 이게 10월 말, 그러니까 이제 10월 24일 날 재판이 열렸어야 되는데 10월 23일 날 법관 기피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뭐 한 30번만 재판하고 이제 결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결국은 1심을 결론을 내는데 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최근의 입장을 보면은 2월 인사 이전에 판결을 내리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검찰의 의견대로 지금 이 재항고가 기각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 재판이 1월 초에 재개가 되고 그리고 2월 인사 대상자가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대상자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빠르게 선고하겠다. 이동 있기 전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자, 2월 중에 인사 발령 전까지는 이제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지금 2월 중에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가 또 김용 재판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지금 뭡니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민경우가 결국은 비대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진실성이 없다, 사과가.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방송에서도 비대위원 이거 진실성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노인회 측에서라도 혹시 가정적으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표는 유권자가 행사하게 됐는데, 과연 유권자들까지도 그게 노인의 입장으로다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냐. 요거는 별도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퇴가 답이다. 이런 거를, 저도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이 보수 매체들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톤다운했다. 이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톤다운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아니, 김은경이 났을 때 우리 국민이 밀어붙인 이 사례를 잊었느냐? 저도 바로 앞방송에서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눈을 끼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위치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조금은 늦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시간을 지켜가면서 이런 사의를 표명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민경우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임명장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번에 걸쳐서 사죄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불거진 것은 맞는데 어떻든 문장을 자르고 안 자르고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이제 불만을 표명할 때가 아니다. 제가 이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국은 말이죠. 결국은 이제 사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퇴한 거, 더 늦지 않게 사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고 이걸로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름대로 이제 인사에 있어서 심의를 기울였는데 저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비대위원을 수락할 때 이 얘기를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예, 이거를 한번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계속 늘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공세거리가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멋있게 딱 출발했는데 그야말로 5점을 남기는 인사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이걸로 일단락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 말이죠. 자, 이 비서실장도 법조인 검사 출신, 또 사무총장은 또 판사 출신의 법조인, 이런 것도 지금 이 비판의 소지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말 연시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이슈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언론 대응 그리고 여론 관리 대책이 각별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본 방송은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김남국 지금 이제 이 코인 문제 이 보도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어지는 방송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 방송에서는 말이죠. 지금 요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민경호 비대위원이 지금 막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이 야당에서 말이죠. 사과하고 임명을 처리하고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내보이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모경 원내 대변인이 박은식 민경호 과거 막말이 국내에 충격을 주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막말 어벤져스를 꾸린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대응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응 방안까지도 지금 이제 비판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의 아주 집요한 공세, 야, 참 불가피하게도 여하튼 사퇴를 한 거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김남국 사태, 그 다음에는 이낙연 탈당과 관련해서 신당 창당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이 국면, 요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